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양간하고 음간의 차이죠. 예,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이 되냐 안 되느냐.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버를 보거나 일반 보면은 종사주를 별로 공부를 안 하세요. 실제는 종사주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주 보다가 이상하게 자기 인생하고 안 맞아. 그리고 안 맞아도 그냥 안 맞는 게 너무 안 맞아. 근데 가는 데마다 아니라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질 않았어. 종사주예요. 특히 종사주는 상격사주들이 많습니다. 종이 되는 조건은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성격도 그렇고 상격사주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종사주를 잘못 보게 되면 일반 사주로 잘못 보면은 완전히 재벌을 그지로 보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사주는 사실은 많아요. 특히나 수준 높은 지역일수록 종사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종사주가 되게 많아요. 예. 그 종사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격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종사주들을 이제 헷갈리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종사주를 보는 방법에서 우리가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이제 종을 쓸 수 있는 거를 완벽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따라간다예요. 종한다.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남자가 따라가겠냐, 여자가 따라가겠냐. 응? 예, 남자는 따라가면은 뭐야? 남자는 쪼다. 여자는 따라가면 귀부인. 여자는 백설공주예요. 근데 여자는 왜냐면 남자 덕이든 주변 덕을 많이 받는 게 여자는 귀한 사주고, 남자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일어나는 게 귀한 사주이기 때문에 남자 사주는 어지간하면은 종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요 위에 조금 설명은 했지만 식간을 음양 오행으로 나누고 쓰임이 양간 음간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양간이라는 건 남자로 보시면 되고 음간을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양간은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조건에서 남자 조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자 조건 뭐 봐요? 능력 봐요. 남자는 인물 안 봐요. 남자는 인물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능력 있으면 최고야. 근데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장동건처럼 생기고 아주 잘생겼어. 돈 없잖아요? 그럼 매력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주 딱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사주는, 사주가 약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남자는 힘이 있어지면 돼요. 운에서 힘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음간은 뭐냐? 힘이 없잖아요. 음간은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여자가 망치 들고 못질하지 마라, 남자 앞에서. 응? 여자가 망치 들고 남자 앞에서 못질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운명이. 왜? 그 다음부터 남자가 쟤 망치질 잘하네 하고 안 해줘. 그러니까 여자는 망치 들고 남자 앞에서 쾅쾅 하지 말고, 할 수 있어도 남자 보잖아. 어머 힘들어 여보. 어? 남자가 없으면 쾅쾅. 바퀴벌레도 남자도 어머야 바퀴벌레야. 남자 없잖아. 손으로 콱. 그거를 원리로 생각하시라고. 역학은 응용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자는 신약하잖아요. 의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자는 신약하고 그러면은 인성에 기대든지 아니면 관성이 세잖아요. 그럼 관을 잡아달라고 그래. 그래서 식상으로 갖고 관을 제압해요. 여자는. 남자는 관성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할게. 직접 맞짱 뜹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셔서 남자의 양관과 여자의 음간은 취용법이 다르다. 예. 거기에 또 하나, 남자는요 뿌리만 있으면 항복 안 해요. 남자의 근성은 뿌리만 있으면 항복 안 해요. 여자는 뿌리가 있어도 항복해. 여자는 뿌리가 있어도 따라갈게요. 당신 따라갈게요. 이래. 근데 언제 여자는 안 따라가냐? 언제? 여자가 가장 큰 권력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응? 친정이야, 친정. 친정만 든든하잖아? 그럼, 지까지, 뭐, 자기 없으면 나 안 되나? 예. 그 여자는 사주가 인수가 있으면, 예, 절대 따라가잖아. 자, 근데 인수는 있어. 친정은 있어. 근데 그 친정이 어때야 돼요? 있지. 잘 살아야 돼. 친정만 있다고 다 힘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음가는 인수가 뿌리만 있으면 종 안 한다. 예,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사주 봤을 때, 이 사주가 신약해? 신약하더라도 남자가 근이 있잖아? 종 안 해. 음가는 신약한데 뿌리가 있어도 종을 해. 뿌리가 있어도. 근데 친정이 든든하면 종 안 해.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을 예, 생각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주 풀면서 예,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첫 번째 기토예요. 그죠? 미월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여기의 자평은 기본적으로 역학을 몰라도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익혀나가면 어떻게 보는구나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생상극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상생상극을 모르시는 분은 기초반에 들어와서 적어도 상생상극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육신과 예, 그런 것쯤은 아시고 또 지장간은 아셔야 지금 요 진도를 따라가지. 만약에 지장간도 모르고 또 상생상극 모르고 나는 기초도 모른다? 그럼 자평반에는 예, 힘들어서 안 되니까 기초부터 하시고 자평 들어오셔야 돼요. 자, 요 사주는 보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이 사주 볼 때 뭐를 보느냐? 언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누구 부모냐. 그죠? 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죠? 부모만 잘 타고나도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 근본이 되는 부모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모 자리가 월이에요. 그래서 몇 월생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를 봤을 때 맨 처음에 딱 봐야 되는 것은 월령부터 먼저 봐야 되고, 이 월령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 첫 번째는 힘이 있다 없다, 월령에서 힘이 있다 없다, 요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월령에서 힘이 있어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약해질 수가 있고, 월령의 힘이 없어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에서 처음부터 보지만 월령만 보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학을 강의 해보면은요, 말을 쫙 하잖아요. 딱 끊어서 그것만 들어. 그래서 월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응? 월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월이 중요해. 하지만 다른 부분, 그죠? 이게 이렇잖아요. 태어나기는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어. 태어나기는. 태어날 땐 집안이 잘 살았어. 하지만 예, 자라나면서 병들 수 있고, 집안이 처음에 잘 살았지만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고, 조건이 달라지죠. 예, 월의 조건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월만 보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보는 방법이 쉽게 볼 때 우선은 월을 봐라. 자, 그러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토가 토에 태어났어.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내가 내 계절에 태어났단 말이야. 응? 나는 토인데 내 계절. 그럼 뭐야? 이겠죠? 걸럭, 제왕! 이러잖아. 내 힘이야. 같은 힘이야. 비겁이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비겁월에 태어났으면 내가 근이 있으니까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맞짱 뜬다. 나 누가 나한테 덤비기만 해봐. 싸워.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미중의 정화가 위에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월령에 있는 것이 천간에 떴는지 뜨지 않았는지를 두 번째 봐야 돼요. 근데 미중의 정화가 위로 떴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중의 정화가 떴다, 이 말은 정화라는 자체가 미토의 미월의 힘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미월에는 뭐죠? 사오미, 여름이잖아. 응? 여름에 화기가 떴고, 또 하나 미중의 정화가 뿌리가 있잖아요. 얘도 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도 근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조건만 이렇게 보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어?
정화가 떴어? 정화가 떴는데 이 정화가 인성이야? 화생토를 해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겁도 있어? 인성도 있어? 아, 내가 힘이 세네? 요렇게 첫 번째는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힘이 있는 애가 진짜로 힘이 있는 애인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것이 하고 합의됐거나 다른 요소에 의해서 힘이 없어졌는지도 살펴야 돼요. 무조건 얘가 힘이 있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하는지, 정화가 있지만 이 정화가 진짜 역할을 하는지, 여기 미토가 진짜 역할을 하는지도 두 번째는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요 사진 묘하게 미토가 있는데 해묘미가 됐네. 그죠? 해묘미가 됐어요. 이때 또 하나, 진술충미는 자기 색깔이 없습니다. 얘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모양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토는 토인데 주변이 다른 세력이 있으면 얘는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없어요. 이 토는. 그래서 토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게, 토를 그냥 무조건 토가 아니라 주변에 다른 세력하고 합의되면 합의되는 세력으로 얘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토인데 해묘미에 삼합국을 이뤘죠. 그죠? 예, 삼합국을 이뤘는데 또 하나 뭐냐? 여기서 삼합국이 이루어지면서 을목이 천간이 떴어요. 이건 뭐냐? 삼합국을 이루겠는데 을목이 천간이 떴다? 이 얘기는 나는 주변에 삼합국의 세력을 갖고 있는데 알리는 거예요.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으로서 활동을 하겠다. 그럼 미토는 뭐예요? 결국은 정화가 위로 올라와서 정화 역할도 하지만 해묘미 삼합이 돼서 얘는 목의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지지는, 이것은 천간의 역할과 그 다음에 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여자는 빨래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애 보고 수다 떨어요. 남자는 못해요. 그래서 지지는 천간에 드러난 정화뿌리도 역할도 하고 해묘미 삼합 역할도 하고 을목도 떴으니까 을목도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미토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얘가 미토가 이 역할인데 삼합국이 됐기 때문에 목으로 되면서 천간에 목이 됐으니까 목의 세력이 셉니다. 그죠? 그럼 이게 반대로 됐죠? 원래는 미토가 내가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목이 세어지니까 이 목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목국토 나를 치고 들어온 세력이 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뭐야? 미륵구속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얘한테. 그죠? 목이 쳐들어오잖아. 내가 뿌리가 있었는데 목국을 이루면서 나를 목국토 치고 들어오니까 얘가 급하지. 화한테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엄마가 도와주는 엄마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 엄마냐? 내가 도와주라고 그렇게 엄마 도와줘 했는데 나도 바빠야 네가 알아서 했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엄마가 제대로 나를 도와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하고 쓸데없는 엄마가 바람 피고 있네. 응? 천간에 드러난 것이 합을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남녀지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을 통하는 합,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 엄마가 정화가 있는데 임수하고 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야? 바람 피느라고 내가 급한데 나를 안 돌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돌보고 있는 엄마가 미토에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 나를 도와줄 줄 알았다고. 근데 뭐야? 이 미토가 삼합국이 되면서 이 전체가 지지가 전부 다 목국이 됐죠. 그죠? 그때 이 정임은 원래 정화가 미토에 뿌리가 있으면 정임합을 합을 하려고 해도 뿌리가 있어서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합을 안 하는데, 얘는 주변이 전부 다 목국에다가 정임합이 돼서 이것은 목의 역할을 하니까 요때 이 사주는 정화가 이것이 뿌리가 없어지고 임수도 힘이 없어서 정임합이 되는데 전체의 사주가 목국으로 들어가니까 이 전체가 목이 돼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조건 미토에 뿌리가 있었고, 두 번째 정화에 뿌리가 있었던 얘네들이 다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결국 정임합이 목이 되고 해묘미 삼합이 목이 되고 기토는 어디에도 기대할 데가 없어요.
이 기토는 결국은 내가 근을 갖고 있었지만 이 근이 목으로 바뀌었고, 또 친정이 있어서 친정이 나를 도와주는 줄 알았지만 친정엄마가 바람을 피면서 나를 모른 척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나는 오로지 살 길은 그저 주변 세력에 쫓아서 순응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종이 되는 사주라. 무엇으로 종이 하느냐? 전체가 목국이니까 목으로 종을 하는 종살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간은 뿌리가 있고 인수가 있어도 그 인수가 나한테 정확한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근은 있어도 이 근이 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 근이 다른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얼핏 보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돼서 목이 세고 그래서 목이 있으니까 인성으로서 화살하고 이렇게 보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관으로 보는 사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주가 결국은 내가 남편한테 큰 소리 치려고 했다고, 왜 나도 뿌리가 있어, 우리가 친정이 있다고, 너 까불지 마 한 거야. 보니까 큰도 없네, 친정도 없네. 기댈 때는 뭐야? 간밖에 없잖아.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항복. 그죠? 이렇게 살면 잘 산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남편 때문에 잘 산다. 그때는 뭐예요? 결국 난 믿을 곳이 남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배신하면 안 돼. 어? 배신하면 뭐야? 죽음. 그래서 이렇게 종격 사주가 되면 거기에 순응해요. 왜? 내가 항복한 거니까. 오히려 이런 사주가 남편이 굉장히, 왜? 내가 항복했더니 살 길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살 길이 생겼느냐? 관 때문에 살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귀부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면 관 때문에 이게 살 길이 생겼기 때문에 명예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되고 관직이 높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주하고 이거를 신약 사주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사주면 엄청나게 잘 살고 남편도 기부인인데 이런 사주 갖고 남편 때문에 맨날 두들겨 맞고 살죠 이래요. 왜냐? 편간이 나를 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남편이 잘해주는데요, 더 좀 살아봐, 두들겨 맞을 거야. 사주를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간은 뿌리가 있어도 종이 된다. 인수가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면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사주 가지고 실전하는 사주를 좀 올릴 때가 있어요. 제가 실전 사주를 유튜브에 잘 안 올리는데 올릴 때가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실전 사주들은 일반 사주를 보면 틀리는 사주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시비가 많이 붙어요. 왜냐면 신강신약으로 보니까 아니 저 사주가 신약한데 어떻게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양 안 가본 사람이 한양 갔다 온 사람 이긴다. 왜? 나는 그것만 아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용히 삭제합니다. 시비하기 싫어서. 자, 이 사주도 그런 유형의 사주입니다. 자, 왜냐? 첫 번째, 저희가 이제부터는 사주 보는 방법을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거를 자꾸만 이게 이렇게 봐야 된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더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내가 이렇게 본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시면 그 다음에 사주 보기가 조금 쉬워요. 첫 번째, 을목이 가을에 태어났다. 이 조건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을목이 가을에 태어났으니 얘가 어떤 상황이겠느냐. 그죠? 가을에 힘이 없어요. 더더구나 을목은 꽃이야. 지금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일반 사주 보고 물상 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것은 물상으로 보면은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서 얘가 어떤 모습이야를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주 보면 을목이 금극목을 치니까 힘이 없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을목이 금극목을 치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 그죠? 얘는 힘이 없게 태어났구나 사주에. 첫 번째 조건, 힘이 없게 태어났구나. 자, 두 번째 조건, 힘이 없게 태어났지만 실제로 힘이 없는지 아니면
힘이 없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힘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때 뭐요? 여기에 있는 사주에서 월에 있는 지장간 속에 무엇이 떴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유중에는 신금 경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중에 신금밖에 경금밖에 없는데 신금이 떴어요. 그러면 월령에 있는 것이 월령에 떴고 또 하나 조건은 왜 월이 중요하느냐? 바로 부모 자리고 그것은 내가 일간 바로 옆에 있는 애기 때문에 멀리서 나를 치는 거하고 가까이서 치는 거하고는 강도가 달라요. 그죠? 그럼 이 사주는 을목이 있는데 유금이 신금이 떴어. 바로 옆에서 금금목을 하죠. 바로 옆에서.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서 나를 치니까 무서워, 두려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정신기가 굉장히 맑아요. 왜? 잘못하면 죽거든. 바로 옆에 적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적군이니까 얘가 뭐를 느껴? 아,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예, 굉장히 강박증, 초조함, 불안감 동시에 느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겠구나, 어떤 심리가 되겠구나,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요 상태였어. 그럼 원령만 보면 힘이 없다 이거야. 그죠? 그럼 이제 다른 거를 봐야죠. 원령만 보고 힘이 없으니 그럼 다른 데서는 얘를 살려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근데 요 사주를 딱 보시면 요렇게 전부 다 금국이에요. 그죠? 자, 미토도 있으면 이 미토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의 역할을 잘 봐야 되는 게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미토라는 것이 조열한 땅이다, 미토가 을목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미토 바로 옆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토는 사오미라는 여름의 토양이면서 또 신유술이라는 금을 이어주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얘 미는 왜냐? 미 중에는 정화도 있지만 미 중에 기토도 있어요. 이 기토는 습기 젖은 흙이죠. 열기도 있지만은 좀 있으면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아주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토 바로 옆에 금이 있으면 얘는 토생금의 역할을 하고요. 미토 바로 옆에 화가 있으면 얘는 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토가 어떨 때는 화가 됐다가 어떨 때는 토가 됐다가 사화가 어떨 때는 화가 됐다가 어떨 때 금이 됐다가 수가 됐다가 이 변화무쌍한 걸 여러분이 보셔야지 무조건 사화는 화요, 미토는 토요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토 바로 옆에 금이 있어요. 얘는 토생금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전체가 예, 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치고 오는 애가 편관이냐 정관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관은 나를 죽이고자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관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 병마요, 고통이요, 환란이요. 에? 그래서 편관이 사주에 있는 사주는 무조건 편관을 해결해야지 다른 것을 보지 편관이 있는 사주를 편관을 해결 안 하고 다른 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주에 편관이 있다. 편관부터 해결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었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본들 돈을 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부터 고쳐야죠. 그래서 사주도 마찬가지로 사주를 딱 봤을 때 편관이 있다. 그러면 이 편관이 힘이 있다. 우선 편관부터 제압을 해라. 자, 이때의 음간과 양간이 차이가 있어요. 편관부터 제압해야 돼. 편관이 적군이야. 그때의 얘 지금 을목은 우선은 내가 항복할랜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랜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힘이 약하니까 자기보다 센 애가 있잖아. 아, 나 항복할래 안 싸울래. 이게 음간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네가 편관하고 쌓아볼 만한 힘은 있느냐? 편관하고 쌓아볼 만한 힘도 없느냐? 그러자면 뭘 봐야 돼요? 예, 뿌리가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 그죠? 그럼 이 사주를 딱 보면 여기 을목이 여기 멀리 아직 저기 멀리 미중에 뿌리는 있어. 하지만 가을 뿌리야. 그래서 이게 더더군다나 음간은 뿌리가 있어도 힘이 약하다. 싸울 만한 세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는 해수는 개수는 여기에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지. 여기는 개수가 금생수 뿌리가 아닙니다. 응? 금생수 해서 수가 있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뿌리는 비견 겁재, 비겁만 뿌리지 인성은 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여기 개수는 금생수 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개수가 해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적어도 나 쌓아볼만 합니다. 응? 왜? 우리가 친정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친정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쌓아볼 겁니다. 근데 을목은 뭐야? 망치질을 네가 하지 마. 망치질은 딴 사람 시켜. 그래서 직접 안 써. 얘를 싸울 애를 몰색해. 화를 가지고 얘를 쳐. 이게 을목의 차이점이에요. 을목은 내가 싸워볼 만해. 그런데도 직접 안 싸워. 왜? 팔자 사나워져. 대신 누굴 시켜. 그래서 뭐예요? 벌레 잡아주세요. 자, 여기 편관이 있어요. 편관이 있는데요. 얘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화를 가지고 얘를 잡아줘. 이게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주는 화가 편관을 제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운에서 목화운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기서 착각이 뭐가 일어나냐면 이 사주가 천간에 임수나 개수를 만나면 부시가 꺼져서 나빠집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주가 신약인데 수를 만났으니 수생목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죽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 좋을 때 죽더라. 운 좋을 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본 거지. 네? 그래서 이 사주를 잘못 보면 목화운에 이 사람은 최상의 운이 돼요. 순이 들어오잖아요. 순이 들어오면 부시를 꺼요. 이게 때 뭐예요?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죽는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이 사람이 그때까지 목화운에서 잘 나간 사람이라면 수운에서는 그냥 일을 하지 않는다. 퇴임을 했다. 그냥 쉰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이때 잘 나간다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편간이 있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망치질 안 한다. 꼭 기억하세요. 음간은 힘이 있으면 싸움을 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안 싸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서 한다. 그래서 이때는 식상을 가지고 이것을 편간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이 될 수 없다. 일반 사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주를 언뜻 보시면 첫 번째 조건 똑같아요. 아까하고. 그죠? 자, 을목이 6월에 태어났고 신금이 천간에 떴고 더더군다나 사유축 사막금이 됐어. 그죠? 자, 사유축 사막금이 되는데 천간에 신금까지 떴어. 그럼 뭐를 느껴요? 편간이 엄청 세다. 그죠? 편간이 엄청 세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건 편간이 엄청 세니까 그렇다면 이 사주는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마느냐 이제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를 말을 했느냐? 내가 음간은 뿌리가 있어도 종을 하지만 인성이 뿌리가 있으면 종을 하지 않는다. 이 사주가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또 하나 지지는 천간에 드러나면은 삼합의 역할도 하지만 천간의 뿌리 역할도 동시에 해서 여자는 밥 짓다가 빨래 했다가 수다 떨다가 애까지 본다. 그죠? 자, 사유축 삼합금이 돼도 축중에 개수가 천간에 뜨면 개수가 뿌리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지가 천간에 드러나면은 자기가 지지의 역할도 하면서
천간에 드러난 뿌리 역할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주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종으로 보기가 딱 쉬운 사주예요. 종격으로. 그죠? 종으로 보기가 딱 쉬운 사주인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사유축 사막이 있지만 개수가 여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종이 안 돼요. 또 하나, 이 사주는 사유축 삼합이 되면서 천간에 금이 떴죠.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사중에 화가 뜨질 않았어요. 그죠? 조금 전에 사주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전에 사주는 정화가 천간에 떴습니다. 그죠? 정화가 천간에 떴기 때문에 화가 금을 대작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가 사막국이 됐는데 이 사화가 천간에 뜨지를 않았고, 이런 경우에 병화가 천간에 뜬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이 얘를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죠? 왜냐면 천간에 있는 신금, 개수, 신금 이런 것들이 사중에 있는 화가 위로 올라와도 묶어버리고 개수가 꺼버리고 해서 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 지장간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왔을 때 천간에서 받아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고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주는 아무리 화를 쓰고 싶어도 천간으로 병화, 정화 올라와도 개수가 정화 꺼트리고 병화가 신금에 묶여버리고 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 내가 망치질을 해야 돼. 그죠? 아까는 다른 애를 망치질을 시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사주는, 예, 이게 원래 사주의 병화를 가지고 평간을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격이라면 운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지장간에 있는 원리가 천간에 올라와서 또 이것이 어떤 역할을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사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주 원국의 배치도를 보는, 읽어내는 것을 모르면 사주는 10년 100년을 공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화가 만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주는요 10년 100년이 돼도 몰라요. 그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것이 자평이에요. 자평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치도에 따라서 사주가 얼마나 다르냐. 아까 같은 사주는 정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운에서 화가 올라오면 위에는 화가 같이 해서 금하고 금을 해줘요. 근데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병화가 올라와. 얘 금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병화가 올라오면 신금이 잡아먹어버려. 배치도가. 그죠? 자, 정화가 올라와. 개수가 이거를 끊어버려. 천간으로 올라와도 도와줄 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주 배치도는요 절대적이에요. 배치도를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주 원리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돼. 이거를 만났을 때, 이거를 만났을 때. 예. 그래서 배치도가 얼마나 잘 짜져 있느냐가 사주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치도 공부만 확실하게 해도 여러분은 10년 동안의 공부 실력을 단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평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자평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를 갖고 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를 써도 못 써먹어. 왜냐? 전체가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평간 갖고 있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인성 갖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살잖아. 이러면은 고달픈 인생이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간하고 음간의 차이점을 또 이제 보시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경금이죠. 그죠? 자, 경금이 5월 달에 태어났어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항상 볼 때 먼저 월부터 봐라. 월이 5월이다.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으니 금이 여름에 태어났으니 뭐예요? 화가 완전히 녹아버렸죠. 힘이 없어요. 그죠? 자, 요런 상태인데 지장간 속에 있는 화가 다 떴네. 병화, 정화 다 떴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오화도 보시면 요 자체가
전부 다 열기가 가득 차 있잖아. 거기다가 묘목구 완전히 불바다죠. 완전히 불바다죠. 그죠? 어떻게 살아? 어? 불이 세니까. 못 살아? 항복해? 어? 항복할까 그냥? 네. 자, 이때 남자라는 거지. 남자라는 거지. 우리가 옛말에 그거 있죠. 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는. 근데 요즘에는 볼이 서말이 아니라 쌀 세 가마가 있어도 처가살이 좋아. 자, 요 사주 보면 경금이요. 힘이 전혀 없어. 완전히 녹았어. 그죠? 그런데 얘를 보조하는 애가 누구냐? 토생금 하는 애죠.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에서 나를 보좌하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단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도 성공이에요. 예. 나를 보좌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그때 여러분이 뭐를 보시냐? 기댈 데가 전혀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은 딱 뭐가 있어요? 나를 보좌하는 애가 얘가 딱 하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얘가 엄청 세잖아. 응? 만약에 얘가 없었어. 이렇게 뿌리가 없었어. 그러면 종돼요. 뿌리가 없으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죠? 양간이라도 기댈 데조차도 없으면 얘 아무것도 기댈 수 없으면 양간이라도 항복합니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그죠? 인성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애가 단 한 명이라도 나한테 충성하고 있잖아. 근데 그 한 명이 힘이 있다. 왜? 오화의 뿌리가 튼튼해. 그래서 이 사주는 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종이 안 되는데 이 사주의 중요한 것이 뭐냐? 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인성에다가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 애가 한 명이 있으니 그래 좋아 내가 끌고 가지. 그래서 자신이 금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슨지 아세요? 이게 양간의 차이예요. 양간은 내가 싸울 힘만 있어. 내가 끌고 갈 힘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금을 용신으로 보지 토를 용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 하고 공부한 거 하고 또 그동안에는 생각 없이 그냥 공부했던 분들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많이 헷갈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고 계속 이제 이렇게 진도를 진행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원리였어? 이거였어?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동안의 사주에서 의심이 났던 부분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이게 하나하나 해결하면 세팅이 딱 돼요. 예,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헷갈리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요 아예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은 아예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편해요 마음이. 문제는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달라. 한번 굉장히 힘든 고비가 넘어가야 됩니다. 인수용신이 아닌 이유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인수용신이 아닌 거는 이 사주는 워낙에 신약하죠. 그죠? 내가 기댈 건 인수밖에 없죠. 음간이라면은 기대요. 양간은 믿을 구석이 하나 있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양간과 음간의 차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수가 나를 이거를 의존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의존해. 그럼 뭐야? 내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금용신으로 보지 토용신으로 안 봐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 사주에서 화를 만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토가 있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지 아세요? 이 사주가 토와 금을 만나야 실제로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사주가 화를 만나죠? 좋은 것이 아니라 화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나쁜 것인데 그 화가
치고 들어온 애를 토가 있어서 살려주니 그냥 힘이 든데 넘어간다고. 이사주가 토를 맞는 거는 직접 내가 힘이 생기죠. 힘이 좋아지는 것이고 금을 맞는 내가 힘이 생기죠. 그러면 이사주는 토구문에서 발복하고 화운에서는 겨우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예,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인중에서 무엇이 떴느냐. 그죠? 월령에서 뜬 거를 최고로 기운이 세다고 봐요. 왜냐면 월이라는 것은 계절이요. 내가 타고난 것이요. 또 우리가 사람 사는 인생에서 보면은 내 부모기 때문에 내 부모에서 뿌리 올라오는 거 가장 힘이 세요. 뭐가 떴죠? 병화가 떴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내가 수로 태어났는데 인월이야? 인월이면은 우리가 기본으로 내 힘이 빠지는 계절이야. 왜냐면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 계절, 인수 계절은 힘을 받고 나머지 계절은 힘이 빠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가 가르쳐준 12운성으로서 양간을 본다면, 자, 지금 내가 임수는 겨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임목은 봄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세상이에요? 어? 무슨 세상이에요? 나는 겨울이고 봄을 만나면 그 새에 바로 까먹었어? 뭐야? 미래 세상이잖아. 미래 세상은 내가 힘 빠지는 세상이잖아. 그래서 양간은 12운성을 봐도 세력이 대충 맞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쨌든 내가 힘이 빠져요. 그런데 병화가 천간에 떴어. 그러면 힘이 빠지는데 화가 힘이 센데, 그렇다면 여기서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애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애가 있는가, 내 편이 있는가, 적군이 많은가, 내 편이 있는가를 살펴야죠. 그죠?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임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죠. 그죠? 자, 임수하고 경금이 나를 도와주는 애야. 아까처럼 내가 힘이 없어? 그럼 내가 믿을 만한 애가 나한테 보좌를 해줘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애가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내가 끌고 갈 수가 있어. 내가 한 명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애가 있으면 양간은 내가 끌고 갈 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임수가 있어요. 뭐야? 얘도 힘이 없네. 임목이 앉아있어. 그죠? 자, 경금이 있어. 얘는 또 뭐야? 그죠? 얘는 뭐예요? 이게 인목 위에 경금을 여러분이 이때가 이게 목 위에 금이 있으니까 이게 양간을 봤을 때 이거는 쉽게 보는 방법은 이때 12운성이 쉽단 얘기예요. 양간을 봤을 때는 양간은 12운성이 대충 맞아요. 자, 여기는 가을이죠. 여기는 봄이죠. 어떤 계절? 뭐야? 저세상. 그럼 뭐야? 절태양. 그죠? 저세상은 힘이 없는 세상. 그러면 경금이 저세상에 앉아있으니 힘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얘가 힘이 없는데 주변 보니까 전부 다 불바다야. 자, 요때에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말이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게 사주에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주가 종이 됩니까? 입니다. 있으면 뭐해? 응? 무늬만인데. 그죠? 아무런 힘이 없는 애가 있으면 뭐해? 그죠? 이럴 때는 내가 사방파방을 둘러봤더니 믿을 구석이 한 놈도 없어. 전부 다 무늬만이야. 그리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 응? 완전히 이게 비비고 앉아있어. 그러니 어떻게? 믿었다가는 내가 낭패보게 생겼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양간이라도 종한다. 양간이라도 믿을 구석이 전혀 없으면 종한다. 예.